37.51%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숫자냐? 기사 같이 볼까요? 1. 김문수 단판 승. 2. 반탄끼리 결선. 3. 찬탄 대 반탄 결선. 이게 대체 뭐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오후 6시까지 일단 여론조사를 쭉 돌리고 요 결과가 내일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럼 내일 공개가 돼서 과반이 있으면 바로 당선이고요. 당대표가 되는 거고 과반이 없으면 결선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37.51% 어제 첫날 이 여론조사는 첫날이었었어요. 같이 볼까요? 네, 첫날 최종 투표율이 37.51%였었다. 그래서 요때 조사를 하고 이 선거 투표를 안 한 사람을 대상으로 오늘 ARS 투표가 추가로 좀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김성태 의원님. 예. 37.51%면 첫날입니다. 투표 이틀 동안 하는데 그중에 첫날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높은 거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이제 당시 당대표가 당선될 그때 같은 경우는 28%대였거든요. 이 투표율이.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상당히 투표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당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기 당권 주자가 어떤 사람이 선택되어져야 된다든지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는 이 당원들이 이번 이 전당대회는 흥행도 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큰 관심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저조한 투표율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전당대회 지금 투표율로서는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온 겁니다. 역대 투표율로 따졌을 땐 정말 최고다. 이렇게 높을 수가 없다. 그만큼 많은 당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냥 뭐 김문수 단판 승, 한 사람이 뭐 과반을 할 수도 있고 김문수 후보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과반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과반 없어서 결선으로 가는데 결선으로 가는 두 명이 반탄,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 반탄끼리 결선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찬탄과 반탄이 한 명씩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찬탄 대 반탄 각각 올라가서 여기서 결선에 다시 한 번 더 맞붙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최인호 의원님. 네. 장 밖에서 한번 보실 때 어떨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저는 이번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2번이다. 네네. 반탄끼리 결선을 할 것이다. 그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네. 막판 단일화가 됐으면 그 열기로 해서 3번 찬탄과 반탄 각각 한 명씩 결선 구도가 가능성이 일부라도 있었을 건데 네. 지금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사실 후보 단일화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형을 살펴보면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반탄파 후보들끼리 결선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지금 김성태 의원님이 분석대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다. 네. 그러면 결선에 가서도 아마 이 열기가 이어지지 않겠나 봐지는데 이제는 그러면 반탄 후보들끼리 대결해서 누가 더 절실하냐. 그 절실한 쪽은 네. 반탄파 쪽과 찬탄파 쪽의 절실함이 1차 예선에서 이제 결론이 나겠지만 네. 결선에 가서도 반탄파끼리 붙더라도 네.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찬탄파 성향의 국힘 당원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 그래서 장동혁만은 안 되겠다. 도저히 전한길과 장동혁 이렇게 가면 윤석열 당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다 해서 그래도 차선 또는 차악의 선택으로서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안고 가자 하니 네. 한동훈과 이준석과도 함께 가자고 하니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낫지 않느냐.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대거 찬탄했던 그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이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네.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해 보이고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네. 막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나 똑같다. 네. 똑같은 윤석열 옹호자다. 회귀하는 거는 마찬가지다. 네. 막 이렇게 판단해서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장동혁 후보가 또 유리해 보일 수도 있는 투표율에 따라서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네. 관건은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투표율
관건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 제목이 아예 이렇게 딱 박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김앤장 대결로 가는 국힘전대 투표율 찬탄파 표심 이게 승부의 변수다. 김앤장, 김문수 N, 장동혁, 김앤장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투표율 찬탄파 표심이 이 승부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왜 자꾸 김앤장 하는 거에 안철수도 있고 조경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자꾸 김이랑 장만 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제 여론조사가 나왔죠. 여론조사 결과 같이 볼까요? 네,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어본 겁니다. 조원 시간회의에서 한 이 실시한 여론조사.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봤을 때 조경태 10.1, 장동혁 35.3, 김문수 33.3, 그리고 안철수 9.2%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번 이 여론조사에서는 장동혁, 김문수, 조경태, 안철수 순이었다. 근데 이건 국힘 지지층인 거고요. 8대 2로 2는 민심이 들어가죠. 8은 당심, 2는 민심. 전체 민심을 좀 물어봤을 땐 조경태 24, 장동혁 18.1, 김문수 17.8, 안철수 10.2라는 겁니다. 그래서 20% 들어가는 거는 조경태, 장동혁, 김문수, 안철수 순이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봐서 자꾸 80%가 들어가는 이 당심에 있어서 장동혁, 김문수 두 사람이 결국 김앤장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건데 김성태 의원님 지금 투표율이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찬탄파 표심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판까지도 이제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당의 실질적으로 변화와 계획을 주창하는 그런 네. 찬탄파 의원들이 단일화를 갖다 촉구했었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어떤 행태로든지 단일화를 촉구하는 그런 간접적인 합법이지만은 그런 입장을 냈었고 그렇지만은 조경태 의원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고해를 했지만은 안철수 의원이 더 이상 이게 단일화의 정치인의 하신으로 본인이 낙인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죠. 문제는 또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시너지가 만들어지면은 네.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되려 또 단일화에 또 자신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불안 이런 부분이 하여튼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성 지지층이나 또 당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존 주류 인사들, 흔히 말하는 친윤 인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나 장덕용 후보에 지금 이제 다 입장들이 웬만큼 쏠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초반부는 대체적으로 장동혁 후보 쪽으로 그게 다 갈 거다 그랬는데 네. 대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흔히 말하는 친윤 인사, 좀 기득권 그런 영향력을 가진 의원들도 네. 대체적으로 당원들의 뜻에 맡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최종 결선에는 지금 이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이고 좀 전에 최인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럼 1차에서 지금 결론은 가반을 득하는 그런 후보자가 만들어질 수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예요. 네. 그렇다면 2차 25일 날 치러지는 결선 투표에서 되려 캐스팅보다는 찬탄파를 지지했던 그 당원들의 투표가 결국은 당락을 판가름 낼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최인호 의원님 같은 그런 판단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대폭적으로 투표를 그때 대략 결선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찬탄 후보들이 탈락하고 나면은 이 투표 자체에 그냥 흥미를 잃어버린 그런 당원들이 투표에 네.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래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지금 말씀을 계속 쭉 들었는데 결국 제가 생각했던 답은 안 나왔어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김앤장이 결선에 그럼 올라간다고 하면 네. 찬탄파는 둘 다 반탄인데 김도 반탄이고 장도 반탄인데 둘 다 반탄일 때 찬탄파는 누굴 찍을 거냐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드리죠. 네. 최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아하. 그러니까 당의 이제 단합을 더 중시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준석
기획신당 지금 대표 그 진영이든 한동훈 측 진영이든 다 함께 가겠다. 그래서 그에 반해서 이제 장동영 후보는 쉽게 말하면 찬도파 한동훈계를 갖다 축출하겠다. 네. 내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하거든. 그 부분이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동훈이나 또 이제 조경태 이제 안철수 의원을 지시했던 그 네. 이제 당원들의 판단은 그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선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추측에 추측을 해보건대 만약에 김앤장이 올라간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또 여기에서 볼 부분이 김성태 의원님. 예.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상식적인 지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경태 의원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계속 지지를 해왔거든요. 네. 이번에 조경태 의원이 몇 %를 받을 것이냐. 만약에 이 결선에 못 간다고 해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2021년도에 네. 그때 또 국민의힘도 상당히 지리멸렬한 그 국민적 지지나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상실된 형편없는 상태였어요.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2022년 대선도 그렇고 뭐 서울, 부산 이런 시장 보궐선거도 다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봤어요. 네. 그런데 그 전당대회에서 35세의 약간 당시 이준석 후보는 현역의원 뺐지 한 번도 단 경험이 없는 노원에서 3번 떨어진 그 경험밖에 없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보를 우리 당원들이 상당히 전략적 사고로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네. 이준석이를 당대표로 만들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현역의원들 중심이나 뭐 원외 위원장들 기존 이 정치 세력들의 판단보다는 순수한 이 당원들이 지난번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덕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그걸 갖다 최종적으로 부결시키고 김문수 후보를 유지시킨 것도 바로 당원들의 뜻이었거든요. 그렇듯이 이번에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 당원들이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조경태나 안철수 후보가 의외에 또 뭐 성적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뭐 좀 기대 아닌 기대를 좀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정치적인 문법, 여의도 문법적인 차원에서 이건 이럴 거고 저럴 거고 추론을 떠나서 그동안 국민의힘, 당원의 힘을 보여준 전례가 있지 않았느냐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 힘이 발휘가 될 수 있다. 요건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